아트다 아트! 아트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트 라디오의 박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트 라디오의 이마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만능 예술인 바람결 서종대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서종대님하고는 잠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고요. 먼저 저희 카페에 올라온 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애덩이님, 저는 예술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개로 듣게 됐는데 정말 신선하고 몰랐던 사실과 정보를 알게 해주는 아트라디오 참 좋네요. 한 해 한 해 들으면서 예술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술인과 일반인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트라디오를 이끌어 가시는 박PD님, 이마혜님, 노마드님 감사합니다. 박PD님께서 하신 멘트가 살아가면서 힘이 됩니다. 이마혜님의 퀴즈는 풀어보려 도전했는데 정말 예술을 몰라 인터넷 검색해서 맞추는 것조차 힘드네요. 그래도 계속 도전입니다. 아트라디오 정신, 노마드님의 공연 소식 안내 감사합니다. 아트라디오를 이끌어 가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아트라디오 화팅! 공개 방송하는 날이 빨리 오길. 네, 감사드리고요. 순덕양님께서도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아트라디오 최고입니다. 정치와 사회풍자, 역사 그 안에서 펼쳐지는 혹은 펼 수 없는 문화와 예술을 날카롭게 파고들다 기생충 정보로 유연하게 넘나드는가 싶더니 아름다운 국악 연주가 흘러나오는 방송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집안에서 라디오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듣는 방송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듣고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순덕양 올림 멍멍. 아유, 이렇게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또 자주 이렇게 글도 올려주셔서 서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바람결 서종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서종대입니다. 참 바람이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어느 카페에선가 가입을 하는데 가입 조건에 당신은 불입니까? 물입니까? 네. 그 중에서 바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다가왔어서 그래서 네. 바람. 이걸 이제 닉네임으로 썼었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바람으로 시작해서 바람으로 흩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결이란 말을 넣어서 바람결이라고 스스로 호를 지었습니다. 멋진 호입니다. 선생님이 2013 팔도 풍물구 굿쟁이정 18명이 하는 공연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또 뽑히셔갖고 8월 7일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사실 저도 굉장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습니다. 그날 또 다른 뭐가 있어갖고 그래서 못 가봤는데 후일담들을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공연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행사였고 그날 어땠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 대학교 다니던 때부터 해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20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이런 이제 문화활동, 네네. 이른바 이제 풍물이나 아니면은 기악이나 이런 활동들을 해왔었는데 네. 그때부터 같이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떤 국악 바람이 불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해온 사람들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한번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한번 내놔보자 해가지고 공연 한번 했던 거고요. 사실 저는 이제 현재 교사입니다. 지금 서울 외국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있는데요. 영어로 말씀하시는 게 편하면 영어로 해주시죠. 편하진 않죠? 편하진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그래요. 한 2, 30년 이렇게 자리에 이제 굳건히 있다 보니까 네. 아주 뭐 전문 예인이 돼 있고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농학의 농학 관장 뭐 아니면 어느 단체의 회장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교사 생활을 쭉 해오면서 여기 이제 취미로서 이렇게 다가왔었는데 예, 이분들하고 또 같이 하자 그래서 저도 한번 끼어들었었습니다. 저 그동안에 제가 해온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중에 몇 가지 예, 시간 범위 되는 내에서 추려가지고 뭐 호적신화의 대금산조, 그다음에 소고춤, 그다음에 아쟁 연주했었고요. 한량무도 제가 좀 이번에 짜서 한번 해봤었고 북춤 했었습니다. 멀티. 예. 이거는 진짜 그 흔히들 얘기하는 전공을 근데 지금 여기서 전공이다 아니다가 되게 그런 게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이게 국악을 한다 공연을 했다 이러면은 아 저 사람이 대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전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쪽은 사실 전공 안 하신 분들이 예. 예 되게 그 정상의 위치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날 이제 제가 같이 공연에 참여해서 한량무에서 제가 대금을 불었는데 야, 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자자천하는 분위기 좋습니다. 뭐 전에 한번 맞춰보자고 그랬는데 네. 그냥 당일날 마치시자 그래서 조금 불안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주자들끼리 모여도 사실 마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네. 춤에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당일날 요즘에 그런 공연을 거의 안 해봤는데 되게 이렇게 현장감이 있었고 네. 되게 흥미진진했고 딱 이렇게 사실 춤을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반주를 하는데 아, 저 나름 되게 또 좋았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 호적을 불었다가 원래 대금산조는 저랑 종로에서 만났죠. 여기 서종대님하고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서용석류를 이제 쭉 하시다가 뭐 정확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아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하시면서 저는 당연히 이제 서용석류를 하시겠구나 했는데 좀 듣긴 들었죠. 다른 것도 하신다고. 근데 원장연류를 이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보통 사람도 두 개류를 하기 힘든데 야, 원장연류를 하시고 소고춤도 추시고 뭐 아쟁도 하시고 한량무 추시고 설북춤 추시고 야, 마지막 순서 되니까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더 에너지 있게 와, 막 하시는 게 야, 진짜 이 사람이 예술인이구나. 그래서 그날 후배들도 반주 같이 한 후배들도 너무 좋았다 그러고 아주 오랜만에 즐기고 온 무대가 아니었나. 뭐 디프리도 같이 참석하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조금 아쉽고 뭐 아주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아주 여름에. 보통 그 무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제가 지적질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이게 무용하는 사람들이 공연할 때 참 난감한 게 뭐냐면 무용 음악이 베끼다 이제 A라는 선생님부터 해갖고 한 100번은 베껴진 음악이에요. 그래갖고 음악 틀으면은 상태가 막 이렇게 막 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용 음악이. 그런데 이 친구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한 동작 한 동작까지 모두 그 즉흥이나 이런 게 없어요.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어떤 팀 어떻게 어떤 데 몇 도 방향을 바라보고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단순한 기계 정도거든요. 그래서 특히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죠. 예. 반주 같은 경우에도 연습을 많이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고 뭐 어쩔 줄 몰라요. 만약에 그 실제로 그 연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뭐 그 서양 음악으로 리타르단도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풍물에선 좀 이렇게 좀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날 현장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못해요. 지금 무용하는 전공한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실제로 그날 당일날 삘에 맞춰서 가자 이게 아무나 하는 정경지가 아니에요. 이게 리허설 때랑 공공연 때랑 또 틀렸는데 네, 그렇죠. 진짜 그 반주를 제가 기억도 안 나요. 진짜 그렇게 반주해 본 지가. 그러니까 딱 박 PD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틀에 짜가지고 네. 어디 음악에서 뭐 무슨 동작이 나와서 네. 발을 몇 개를 가고 그러니까 딱 짜여진 대로 갔는데 그날은 현장감이 아주 있어가지고 본공연 때 진짜 좋았어요. 네.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네, 하십시오. 예. 이렇게 게스트 불러놓고 그냥 뭐 두 분 주인께서 이렇게 네. 말씀도 많이 하시네요. 아니 이제 너무 공연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제 그 전공 비전공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국악과라는 게 생기면서 네. 전공자 비공자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프로와 아마추어. 그리고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을 기술자라 그랬어요. 기술자. 기술자.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전공자, 비공자 전 나눠가지고 국악과를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은 별로 없어요. 뭐냐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제가 쭉 봐왔던 것들 해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농사 짓다가 요거 조금 더 취미로 더 하다 보면은 잘하는 사람은 기량이 뛰어나서 뭐 잘하는 사람은 그냥 명인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예술인으로 가는 거고 그러는 건데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예. 우리 집이 이제 시골의 전라남도 하순입니다. 예. 시골 장터 옆에서 이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날씨가 좋아지면은 이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할머니 손잡고 가가지고 뭐 보면서 판소리도 듣고 줄타기도 보고 뭐 풍물 뭐 농악 치는 것도 보고 뭐 그래가지고 저런 게 저런 건가 보다. 또 우리 동네에 그냥 평소에 농사 짓고 뭐 아저씨 하던 분들이 이렇게 또 정월 돼버리면 되고 그러면은 뭐 깽가리 치고 이렇게 사람들 뭐 춤추고 뭐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글쎄 그분들이 과연 전공을 해서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속옷춤을 그 배운 스승님이 황재기 선생님인데 황재기 선생님이 젊었을 때 이제 유명한 정읍농악단에서 활동하셨는데 예. 그러면 정읍농악단에서 활동하신 그 유명한 명인들이 다 전공자냐? 한 분도 전공자는 없거든요. 네. 국악과가 없었기 때문에. 또 뭐 지금 말하는 뭐 서영석류 네. 이제 원조인 서영석 씨나 원장현 선생님이나 두 분 선생님 이런 분들도 전공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악과를 졸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악과를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전공자냐 비공자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즉흥성 문제인데 우리 음악은 애시당초 즉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날도 제가 지금 이제 대금 산조를 불긴 부르는데 원장현류 짧은 산조였었습니다. 네. 10분짜리였는데 이 짧은 산조를 참 처음부터까지 하나도 끝나고 나니까 누가 그래요. 한 번도 안 틀렸다고. 네. 그래서 그 짧은 산조를 원장현류를 내가 한 번도 안 틀리고 한 것은 맞는데 네. 산조라는 게 네. 흩어질 산자. 네. 애시당초 처음부터까지 다 변주로 가는 거고 즉흥적으로 가는 건데 그날 제가 이렇게 딱 틀에 맞춰서 한 것은 이 대금 산조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다 즉흥적으로 간 거고요. 그래서 좀 개념을 우리가 또 산조도 즉흥적으로 이렇게 연주해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도 가졌으면 좋겠고 신화에도 항상 그렇고요. 네, 그렇죠. 요즘에 너무 그 딱 네. 틀에 맞춰져서 하잖아요. 산조를 학생들이. 예. 그래서 예전만큼의 그런 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보면은 공연할 때마다 틀리거든요. 예. 손영대 선생님이 직업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하나씩 다 짚지 않으면 넘어가지를 못하시는 성격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직업병인 거. 아니 제가 그런데 저도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는 지적질을 당해야 되는 게 저는 그 습득 능력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국악과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지고요. 만약에 연극을 전공하는 친구들을 제가 한 1년이나 1년 반 아니면 2년도 필요 없어요. 1년 반만 네. 가리키면 그 친구들은 국악과 졸업하고 뭐 대학원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 습득력이라는 것은 스펀지보다 더 이렇게 훨씬 크고요. 뭐 금방 닭이 되라면 그 사람들은 닭이 돼서 날아다닙니다. 네. 그 정도예요. 그리고 악기 연주 뭐 사물놀이 가리키잖아요. 3개월이면 다 뜁니다, 사람들. 네. 대금 뭐 이런 거 뭐 필요 없고요. 태평소 가리키면 그 사람도 6개월이면 다 해요. 네. 거짓말 아니고.
국악과 나온다는 거 의미 없고요. 그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그것을 그냥 단지 그건 계급장 하나 달아주는 건데 실제 전투에서 누가 잘 싸우냐 이 문제에서는 저는 전혀 아닌 거기 때문에 그거 다 띄고 봐요. 저는 공연 다니면서 보면은 예. 왜 저렇게 하지? 아유 후져.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공연 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를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 후져서 도저히 못 보겠다. 그거는 거의 대부분 대학교 나온 애들이 다 그렇게 해요.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보다도 나중에 현장에서 실전에서 정말 전투 능력이 완전 떨어지고 그래서 예. 오히려 그런 친구보다 연극하는 애들을 가리키면 진짜 빠릅니다. 훨씬 잘하고. 대학에서 엉뚱한 걸 배웠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기간에 공연을 좀 더 보고 그 느낌을 받아서 그 느낌을 악기에 실어내고 그러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을 왜 간 거지라는 생각이 또 들고 대학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만큼 끌어주지도 않았고 제 스스로 개척했고 그러면서 여기 서종대 선생님을 보면서 그전엔 그냥 즐기면서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만 알다가 이 공연을 계기로 야 진짜 음악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즐기면서 했는가라는 딱 질문이 저한테 딱 돌아오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난 너무 획일화된 음악만 하나? 왜냐면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계속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주자를 이근식 선생님으로 제가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봐온 그 아까 말한 이제 전공자들 네. 좀 달랐어요, 이근식 선생님. 제가 전공자 보기에는. 의미는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거기에 동감하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본인은 그 지금 그 프로그램에 수록된 뭐 호적 신화의 대금산조, 황제기 소고춤, 아쟁, 한량무, 설북춤을는 간출인 거고 그 위에 많은 것들을 더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아까 이렇게 그 풍기셨는데요. 예. 어떤 것들을 더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제 인생 편력을 보면은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아주 어렸을 때 네. 이제 이런 구판이 네네네. 뭐 시장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벌어졌던 걸 이제 보면서 나중에 나는 저런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이렇게 농악판에 살핏 구경을 했는데 호적 소리가 이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호적을 나중에 배워야겠다. 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호적을 배우려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했죠. 네. 대학교 가서 이제 놀아야겠다 하면서 호적을 배워야겠지. 그럼 호적 배우려면 어디로 가지? 그럼 국악 관련 네. 서클에 들어가겠다. 대학 동아리요. 네. 근데 가서 이제 농악 비슷한 동아리를 하는데 보니까는 춤을 가르쳐요. 전통 춤을. 그래서 뭐 탈춤이나 그때 탈춤들 대학생들 많이 췄으니까 네. 탈춤이나 또 뭐 탈춤에 우리 춤 서클이니까 그러면은 승무 살풀이 이런 거 배워보자. 승무 살풀이 했죠. 또 지방에 뭐 민속놀이 돌아다니면서 밀양 백중놀이나 뭐 강강술래 이런데 이제 전수 가가지고 또 배우게 됐고 춤을 배우니까 네. 장단을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구 깽가리 푹 집어들었고 그거 하다 보니까는 농악을 안 하면 안 되겠대요. 네. 그래서 뭐 좌도 농악, 우도 농악, 웃다리 아리다리 뭐 다 하게 된 거고. 뭐 이제 쭉 하다 보니까는 이게 타악만 하다 보니까 나는 태평소를 배워야겠는데.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20대 후반에 호적을 겨우 이제 배우게 된 거죠. 호적 배우고 나서 보니까는 이 악기가 음량이 커가지고 야외에서는 짱입니다. 짱이지만은 실내에서 조용히 할 만한 게 없을까. 시끄러. 예. 실내 들어오면 시끄러. 이렇게 호적 뭐 그냥 입으로 그냥 불기 참 힘들기도 하고 조용히 뭐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는 아쟁 소리가 참 제 옛날부터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쟁을 집어들게 됐고요. 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현악기를 했으니 관악기 또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대금으로 아리랑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대금으로 이제 했던 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대금이 참 어려워요. 대금은 악기가. 정악산조 예. 다 하신 거죠? 예. 예. 청각이나 산조는 다 한 거고 대금 참 어렵더라고요. 예, 어렵죠. 그 이제 대금이라는 악기가
들고 다니기가 좀 커가지고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물론 옛날에 이제 단소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뭐 그런 악기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소금이라는 악기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근 선생님한테 전화가지고 소금 좀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소금도 배우고 그 소금을 제가 이제 이 원장연료 대금산조를 전명진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한양대 국악과 졸업하고 마포 평생학습관에서 거의 한 20년 동안 이렇게 강습을 해오신 선생님인데 전명진 선생님한테 이 대금을 배웠는데 이제 그 소금 작업도 하시라 해가지고 이번에 책이 나옵니다. 소금 책을 이번에 또 내게 됐고요. 직접요? 그냥 뭐 전명신 또 뭐 박성주 서종대 이렇게 제가 그냥 저자로 그냥 살짝 들어갔습니다. 이름만 좀 끼워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었고 뭐 저기 이 정도 뭐 하다 보면은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그냥 놀이판에 들어가가지고 야 나 한번 춤춰봐라. 장구 쳐줄 테니까 뭐 국거리 몇 장단 자진머리 몇 장단 정해놓고 치는 거 말고. 예. 아니 그러면은 대학 전공을 뭐로 가셨나요? 처음에 대학교 전공은 도고교육과로 갔어요. 공부는 언제 하고 막 그런 걸 다 배우고 다녔나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제 자랑인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제 3학년 준비해야 되니까 집에서는 공부가 좀 힘드니까 어머니한테 나 좀 공부할 곳을 좀 정해달라 했더니 어머니께서 집 근처에 있는 절로 저를 이제 자리를 잡아주더라고요. 절에서 이제 하수 가면서 그때 고시 공부하는 그때는 절에서 고시 공부 많이 했거든요. 고시 공부하는 분들하고 같이 그 사이에 껴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들어갈 때 볼펜을 한 다스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네. 한 달 동안에 볼펜 한 다스가 다 달아졌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볼펜 심만 갈아 끼웠는데 볼펜 심이 필통에 가득 찰 정도로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교만 가면 이제 인생 뭐 성공한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죽어라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원서를 쓰는데 무역학과 지원이야 일지망을 무역학과를 넣었어요. 가면은 좀 돈 좀 많이 벌 것 같아지고. 근데 일지망을 무역학과를 떨어지고 이지망을 썼는데 이제 4대 도고교육과. 왜냐하면은 그때는 사범대학교는 등록금이 면제니까 엄마는 집안에 부담을 덜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도고교육과 썼었고 도고교육과 이제 다니고 군대 졸업하고 나서는 또 공부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신문학과 지금 말하면 이제 신방과죠. 신문학과도 가셨어요? 예. 대학원 거의 다녔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애들 또 가르치는 것은 또 내가 좋아하는 분야고 해가지고 그러면 학교에 그러면 계속 주저앉아야겠다. 아주 교사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영어교육과로 또 편입을 했어요. 가방끈이 좀 길죠. 그래서 최초로 영어 교사로 이제 접어든 게 31, 32 이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영어 교사로 자리 잡았었고요. 그 뭐 교사 생활 하다 보니까 방학이나 아니면은 저녁 시간이나 이렇게 쉬는 시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취미 생활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애가 크고 직장 생활 막 하다 보니까는 한동안 활동을 못 했었어요. 4, 5년 활동 못 했는데 나이 한 40 가까이 되니까 애도 다 크고 직장에서도 다 자리 잡았고 이제 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는 또 이제 사람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끼가. 어렸을 때 그냥 시장 통해서 들었던 그 판소리 그런 대목들 아니면 뭐 아정 소리 이런 막 환청으로 막 들려요. 그래서 아정 그때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아정 집어들었던 계기도 거기였었고. 아쟁 하시는 거 보니까 어디 몇 박에 어디 뭐가 나오고 그날 트롯을 했어요. 기타 반주에. 근데 트롯 뭐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 트롯을 국악기로 뭐 하냐 그렇게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생각 없거든요. 근데 트롯 잘 어울리잖아요. 대금도 잘 어울리고 뭐 아쟁 잘 어울리고 하는데 몇 박에 어떻게 나와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손이 자동으로 가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그래서 야 저거는
그냥 악보 보고 해서 되는 연주가 아닌데. 그래서 네, 악보 안 보고예요. 예, 그냥 쳐둔 기타랑 대충 잡아서 갑시다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악기를 진짜 가지고 노는구나. 되게 감명 받았어요. 트롯 네, 연주도. 지금까지 그 소영대 선생님의 자랑을 길게 쭉 들어봤고요. 혹시 그 이렇게 어려운 점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힘들었다, 어려운 점 뭐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지금은 장점을 계속 말씀하신 거하고. 글쎄 어려운 점이 뭘까요? 아 그냥 재밌게 잘 노셨군요 그동안.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갈수록 어떤 틀과 격식, 형식 이런 것을 많이 따진 경향이 있는데 네. 특히 뭐 어디 가가지고 내가 무슨 활동을 하겠다 그럴 때 꼭 자격증을 요구를 해요. 다시 말해서 국악과를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무슨 지도사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이런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과연 차이가 뭔지, 기량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서영석이나 아니면 원장현 선생 같은 그런 명인들이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당신 자격증이 있어 없단 말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인간문화재 제도예요. 그래서 인간문화재 뭐 무슨 무형문화재 메토 이런 것이 있다면은 막 높이 쳐주고, 기량이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훨씬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증이 없으면은 천대하고, 이런 풍토는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정말 기량이 뛰어나고 이 사람은 정말 끼가 정말 넘치고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먹고 사는데 힘든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녹음하는 장소는요, 그 강서구 화곡동, 여기가 뭐 군 연구소죠? 예, 굿 연구소입니다. 보니까 간판이 5개 정도 그 공동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오래간만에 이런 지하에 이렇게 그 특유의 냄새와 아주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지하. 옆에 소주와 막걸리가 쌓여 있으면 좀 지저분합니다 공간이. 예, 그런 느낌, 아주 그 옛날 그 우리 집을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의 공간인데요.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목동이죠 여기가. 예, 그러면은. 목동이. 예. 실제로 이제 주소지는 화곡동이고요. 우리가 통칭 목동으로 이제. 네, 그러면 선생님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듣고, 일단 선생님은 이제 다음 뉴스하고 이런 거 하면서 예. 같이 좀 얘기 좀 나눠주시죠. 뭐. 자, 이쯤에서 두들쟁이 탈의 음악을 또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레길인데요. 올레길은 다 아시다시피 저 1집 첫 곡이고요. 그 제주도 올레길을 그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곡은 김창완이고 연주는 두들쟁이 탈입니다.
음악 좋은데요. 네, 뭐 경쾌하고 네, 예. 좋습니다. 딱 지금에 맞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딱 단풍지고. 오늘 어제 밤에 3시인가에 카톡이 와갖고 제가 잠을 깼는데 나만 브리카고 와서 예. 우리 그 박재님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아,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그걸 3시에 보냅니까? 새벽 3시에 보내. 시차 때문에. 시차가 뭐 거기는 이제 밝은 거죠. 네. 잘 재밌게 있다 오시고요. 오늘 안 계셔갖고 아트 라디오 듣는 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트 라디오 듣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 라디오는 문화예술계에 지친 영혼들을 위한 위로 방송입니다. 포털 다음에서 아트 라디오 카페 가입하시고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뭐 편히 들을 수 있죠. 스마트폰에서 팟빵 앱을 설치하시고 구독 신청을 하시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구독 신청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마트폰에서 여기 어플리케이션 팟빵을 깔고 아트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트라디오가 2개가 떠서 자꾸 뭐냐고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그 메인 화면이 아트의 ART에서 R, 라디오의 R 해서 그 R을 크게 해서 검은 바탕에 영문으로 써놓은 네, 그 이미지입니다. 거기서 시꺼먼 겁니다. 네, 새까매가지고 이렇게 아트라디오라고 딱 써 있습니다. 팟 후원하는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후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아트라디오에 팟빵 홈페이지에서 아트라디오를 검색하시면 옆에 후원하기 칸이 있습니다. 그 후원을 이제 이렇게 누르시면 팟을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유료로. 그래서 그걸 몇 개를 이제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은 저희가 이제 더 좋은 방송과 올바른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서버 비용도 내고 뭐 더 질 좋은 방송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예, 많은 후원 바랍니다. 지금 PC에서만 되고 있고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는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재밌으시면 뭐 이렇게 판 몇 개 던져주시고요. 재미없으면 안 던져주셔도 되고요. 자, 박 PD의 지적질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뉴스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3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뉴스타파라는 곳이 있어요. 네. 뉴스타파라는 그 독립 언론인데 거기에 그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왔죠. 그 얘기를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걸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문화부의 그 예술정책과장이라는 이제 자리가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전반적인 자기가 이제 관할하는 이제 기관들이 있겠죠. 이제 그분이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직원한테 대외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외비 자료는 뭐냐면 요번에 그 공개적으로 모집한 그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의 심사위원 명단, 그 다음에 선정된 단체 명단,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구를 하죠. 근데 그 요구한 걸 갖다가 그 직원이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대회비니까. 그래서 그 기관장,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심재찬 대표와 그 다음에 기관에 있는 무슨 이제 그 간부들, 그 다음에 담당 직원들을 다 그 문화부로 소환을 해요. 와라!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녹취가 돼서 이제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의 월권이지만 얘기하는 거죠. 시범적으로 니네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그 직원 몇 명 자르겠다. 케이스로, 시범 케이스로 10명 자르겠다. 그리고 그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관하고 직접 독대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장관 친구가 이번 공모에 떨어졌고 그 떨어진 것에 대해서 왜 떨어졌는지를 그 사람은 내가 왜 떨어졌어? 나 왜 붙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장관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래갖고 예술복지 그 과장이 이거 왜 떨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그 자료 필요하니까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은 안 준 거죠. 네.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보기관에서 요구한다는 얘기까지 계속해요. 그러니까 감시를 계속하는 거죠. 정보기관이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실제로 이제 그거는 이제 뉴스타파의 녹취록이 다 공개된 거니까. 아,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네, 녹취록을 공개를 했죠. 아, 그 녹취록이 공개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직원 한 명이 공고사직을 당했고 한 명은 열받아서 사표를 냈고 심재찬 대표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데 직원들도 못 지켜주고 나도 할 수 없지 않는 거는 아니다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그 사표 내고 그만뒀어요. 근데 특히 심재찬 대표 같은 경우는 국감 전에 사표를 냈거든요. 근데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있다가 그 국감이 끝나자마자 문화부에서 전화를 해요. 아니 국감이 끝났으니까 사표 처리합니다. 이렇게. 야, 네,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서 예술계에서 아주 막 그 엄청나게 공분을 했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래서 그 뉴스가 나간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 과장이 그 뭐라 그러죠? 잠깐 그 자리를 비껴놔서 뭐 이렇게 쉬는 거 그거 잠깐 쉬고 계세요. 하여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되셨는데,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이 절차나 뭐 이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제 소견으로는 그 심사를 할 때 네네. 그걸 공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본 당사자들한테는 당신들이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 그런 기준 같은 것을 또는 그 심사 과정을 얘기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사건의 씨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건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도로 파워가 있었는데 왜 못 붙였죠? 아, 그게 그쪽 기관들이 대부분 지금 예술계통은 공모하고 심사하고 하는 거를 그런 외압이 워낙에 많았던 거예요. 그래도 사전에 장관 친구면은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심사위원 공개를 안 하죠. 누가 심사를 보는지를 갖다가 공개를 안 하죠. 공개하면 안 되죠. 공개하게 되면 그런 장관 친구 누가 막 다 연락해서 우리 붙여줘 뭐 다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심사가 있으면 그 심사위원을 발표를 안 하죠. 끝나면 몰라도. 장관 정도면 사전에 다 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는. 근데 그게 안 통했으니까 얘네가 열받은 거죠. 아, 얘네는 얘네대로 원칙대로 한 거죠. 하는데 네, 원칙대로 했더니 이제 나중에 날아간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참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공모를 했을 때 심사를 하면은 심사위원들은 미리 말할 필요는 없으나 공모가 끝난 뒤에 결과 발표 후에는 심사위원도 다 발표하고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평가됐다는 것도 발표하고 그랬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이 대외비락이라죠. 딱 막아놓으니까 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하다 내놔라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터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막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진 그런 생각을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그 기관 자체가 아직 그 1년 정도도 1년 됐죠, 1년. 설립이 된 지 1년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공무원들이 이제 그걸 이제 갑질을 좀 해서 얘네를 좀 길들이게 하려는 수순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법이 생기어서 이제 문화예술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지만 이제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 그 작가 최고은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네, 최고은 씨가 그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배고파서. 굶어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쪽지에 너무 배고파서 뭐 쌀을 갖다가 옆집한테 그걸 붙여놨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쌀을 좀 빌려달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발견했을 때는 굶어서 죽은 상태죠. 그래서 그 예술가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제 보여준 사례인데 그 사례 때문에 법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예술인 복지를 위한 기관이 생긴 게 예술인 복지재단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지적질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 먼저 관료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아트라디오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임금님이 길을 가다가 막 굶어서 죽으려고 그러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애들을 위해서 영의정 일로 와봐.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영의정 이거 기관을 만들어서 빨리 좀 애들 좀 저거 해.
그랬더니 영의정이 이제 또 모으겠죠. 야, 뭐야? 니네 저 어떻게 기관하고 예산 짜갖고 나한테 올려라. 그래갖고 이제 올렸겠죠. 올린 다음에 또 기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작동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이 쌀을 받아서 밥을 해먹고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작가 최고은 씨가 굶어서 돌아가셨지만 지금 최고은 씨가 살아 계셔서 이 기관에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작동이 됐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고 아까 말씀드린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는 거예요. 자격, 네. 예, 자격, 뭐 이술인이라는 걸로 증명해라.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고 그런 공무원들은 다 그런 걸 안 하면 안 해주니까 네. 이게 그렇게 됐을 거라는 것이 저는 거의 100%다. 그 사람은 그래도 또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예술가들, 그다음에 예술 단체들이 모여서 힘을 발휘하고 연대를 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좀 내는 것. 두 개 목소리도 상관없는데 좀 모여서 이런 기관들을 갖다가 좀 통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뭐 공모 심사 방법 심사위원을 발표할 필요는 없지만 끝나고 나면 뭐 다 오픈해라. 뭐 아니 그런 것도 통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예술인 복지재단의 응원을 지금은 이제 힘들게 하시는 것도 이해하고 응원의 말씀도 드리지만 한 측면은 한 뭐 3, 4년 지나면 기존의 기관들과 달라질 것이냐. 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를 많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좀 예술 단체들 모여서 통제해야 된다. 기관들도 통제하고 공무원들도 통제를 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걸 저는 계속 요 근래에 아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좀 제가 또 좀 얘기를 하면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우리 한 100년 됐나요? 그렇죠. 100년 거의 한 80년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참정권이 예.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흑인이 그러니까 1968년도인가요? 그 흑인이 그 60몇 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 백인 자리를 안 비켜줬다고 경찰한테 구속이 돼갖고 경찰서에 끌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남녀 평등, 그러니까 흑인하고 백인의 차별이 없어진 지도 굉장히 짧습니다. 짧습니다. 40년? 음. 그 정도밖에 안 됐죠. 그래서 그런 권리를 쟁취해가는 과정이라는 거는 좀 시끄럽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막 데모도 하고 막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최고은 씨가 위한 법이 만들었지만 최고은이 와도 그 사람은 또 죽었을 거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기관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냐에 대한 그 근본적인 좀 그 질문을 자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는 아이한테 밥 준다고 예. 자꾸 요구를 해야 되고 인터넷 세상이 됐으니까 네. 자, 인터넷으로서 우리가 이제 의사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전 같으면은 뭐 인터넷도 없고 기껏해야 뭐 전화 예, 그렇죠. 아니면은 뭐 기관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서 있으면 경찰이 그냥 못하게 하고 예. 뭐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1인 시위도 뭐 어디든지 가능하고 뭐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자기 의사 표명을 할 수 있고 정 안 되면은 이제 뭐 법적으로 가든지 네. 아니면은 뭐 진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예를 들면 사실 우리나라는 그 유신이 뭐냐면 대통령을 그냥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면서 18년 동안 대통령을 뽑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다시 투표로 뽑은 역사가 몇 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것들이 다 그 권리를 쟁취해 가는 과정이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고 천부적으로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이제 저도 보면은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학교에서만 하는 것도 교육이지만 예. 우리 실생활에서도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선거라는 거 국민이 투표를 행사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지역구에 자기 예. 마을에다가 뭐 다리 하나 놔주겠다. 그 사람 뭐 아파트 건설해주겠다. 경전처 놔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 뭐 찍어줘야지.
이렇게 해서 뭐 찍는 그런 게 지금 우리 투표 문화인 것 같고 많이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지적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1,500만 원짜리 가야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슈였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국악계에서는 입시를 하려면 이제 산조를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산조 가야금을 사야 되는데 가야금을 갖다가 요새는 다 1,500만 원짜리 어떤 분의 가야금을 사야만 이게 뭐 소리도 좋고 그래도 교수님들 보기에도 뽀대가 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입시생을 울리는 1,500만 원짜리 가야금 이런 제목의 뉴스가 나온 거예요. 예. 뭐 아시죠? 예, 기사 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그 가격대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1,500만 원의 값어치가 과연 있을까? 제가 뭐 물론 악기 만든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 가격이 너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된 것 같아요. 그 제자 선생님들이 또 이 악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비싼 악기를 제자가 막 2천만 원짜리 악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내 제자가 2천만 원 고등학생들 2천만 원짜리 악기를 1,500짜리 2천을 갖고 있는데 저는 700만 원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중요한 공연이 있으면 제자 악기를 빌려서 공연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1,5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나? 그게 소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껍데기에 막 이렇게 요새는 저런 거 붙여놓고 거북 등딱지 막 이런 거 붙여놓고 비싸게 막 그러던데? 네, 사실 뭐 저희 집안에서 악기 만드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좀 알고는 있는데 네네. 금장가야금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 다 뭐 일일이 세공하는 작업도 있겠지만 물론 예, 만드는 업체마다 다 틀리겠지만 스티커예요 그게. 네. 그냥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서는 그 가격이 100단위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티커 얼마 하겠어요. 원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붙여놓으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고 거기 학을 하나 감으면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그러니까 소리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현악기 가격 올라간 게 자꾸 가격을 부풀리게 된 게 있는 거죠. 악기 그리고 현악기는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이게 만들어 봐야 소리가 나오는 거래요. 아, 그렇죠. 물론 좋은 나무로 만들면 뭐 좋은 소리 나겠지만은 그 정도까지 가격이 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그 서양의 현악기 만드는 공정이랑 우리 현악기 만드는 공정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우린 악기 또 사야 되거든요. 그거 사놓고 나서 계속 천년만년 쓸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나 진짜 그 정도면은 1,500이면은 진짜 어디 회사 다니는 사람들 연봉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뭐 100얼마씩 받는 사람의 연봉인데 그거 하나만 사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그 가야금을 들고 연주를 하면은 합격을 하고 다른 가야금은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근데 그만큼 그 국악과 교수들의 귀가 이렇게 안 좋은가? 그 교수님들도 그 악기를 쓰는 건데요.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좋은 악기를 쓰는 건데 저도 이렇게 어디 심사를 다녀보고 하면은 딱 들어보면은 가야금 음색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음색에 길이 들여졌다고나 할까? 예. 가야금 주자들도 그래요. 왜 그 악기 쓰냐? 이러면은 뭐 지금 굵직굵직한 업체가 한 3-4군데 정도 있죠. 근데 거기 가격대가 이 정도 가는데 왜 그걸 쓰냐니까 그거에 다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소리가 더 좋냐? 모르겠대요. 근데 제자가 1,500짜리 쓰는데 내가 어떻게 700짜리 쓰냐요.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없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대학 시험 볼 때도 다른 악기로 딱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또 현악기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집안이 좀 부유하지 못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소리에.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하면은 못하는 것처럼 들리고 뭐.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여러 음색이 있거든요. 이 제작자들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음악을 어떤 음색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각자 악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악기는 사긴 사야 되잖아요.
네, 사긴 사야죠. 예, 그 입시를 하고 자기가 그거를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연주 활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긴 사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또 그 반론을 펴는 입장에서는 또 서양악기는 막 억대를 하는데 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반론을 피는 입장에서는 근데 공정 자체를 보면은 그 가격이 아닌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막 바이올린 한 대 몇억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값어치가 있어요. 그만큼의. 뭐 그 정도까지 값어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제작을 안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는데, 이거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를 보면은. 뭐 어디서 뒤에 몇 년 동안 먼지 막 계속 쌓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놔둔 거 갖다가 깎아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한간에 떠드는 소문에 의하면은, 중국산 오동도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고, 뭐, 그거는 그냥 제가 들은 얘기라서 뭐. 아니, 우리나라에 오동나무 없을걸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를 뭐 제가 확신을. 왜냐하면, 장구통만한 오동나무도 없는데, 그거 다 오동통이라고 해서 팔고 있잖아요. 다 국산이라고 그렇죠. 하고 팔잖아요, 근데. 아, 근데 국산 아니에요. 그거 다 중국 거지. 그죠? 회사 자체가 중국에서 그 반조립으로 그 통 자체를 중국에서 아예 통을 수입해와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악기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와 싸게 해도 되는데 굳이 비싸게 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네. 근데 뭐 적절한 마진이나 그분도 장인 정신을 갖고 만약에 판매를 하려고 하면 적절한 마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굉장히 허수가 많다 뭐 이런 지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누가 뭐 제재 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안 사면 그만인데 또 그 네. 안 사면은 또 서로 눈치 보고 막 이게. 그리고 이게 되게 명품화 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현악기가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가장 그 폭이 넓게 이렇게 오른 그 악기가 현악기거든요. 대금은 예전에 한 뭐 80만 원, 100만 원이면 샀죠. 네. 좋은 걸로. 100만 원 진짜 좋은 걸 사는데 지금 좋은 거 살려면 300만 원 네. 정도 되거든요. 한 3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은 현악기는 진짜 많이 오른 거죠, 이게 가격이. 해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악기 소리가 좋아서 이거를 쓴다가 아니라 이게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기가 좋은 악기가 되고 내가 좋은 악기로 연주를 하게 되는 우리도 거죠. 이거 어떻게 장사를 해서 우리 비싼 걸로 뭘 만들면 안 될까? 가격을 일단 높게 책정해야 돼요. 뭘 5천만 만들면. 원 이렇게 해갖고. 예, 높게 책정해가지고 스티커 하나 붙이고. 예, 2개 붙여줘요, 2개. 아니 나도 그 아는 사람 있어갖고 가보면은 사실은 악기 자체에 연주했을 때 그 소리가 좋다는 건 모르겠는데 아유 겉모양 뽀대는 뭐 장난 아니에요. 거기 막 진짜 막 거북 등딱지 붙여놓고 뭐 별거 다 붙여놓고 막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그냥 아 참. 참 본질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격에 비례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소리로 진짜 그런 어떤 악기가 나오는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얘기는 콜트콜텍 이야기인데요. 그 콜트콜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냥 기타 만드는 회사인데 이 양반들 이 기타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의 3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죠. 그리고 그 사장님이 우리나라 재계 순위가 120이에요. 부자가 된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에 이제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인천에 있는 회사였는데 6년 전인가 7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이 사람들 다 잘라버려요. 그냥 해고하고 니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 저기 회사 저기 인도네시아로 갈 거야 막 이래요. 여기 인도네시아로 간다고 했죠. 근데 대법원까지 재판을 벌였더니 사장도 잘못한 거니까 이 사람들 무조건 원직복지 시키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원직복지 안 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사에 이제 다시 출근하게 됐는데 바로 또 잘랐어요. 그리고 회사를 없애버리고 해외로 갔다가 회사를 바깥에 빼버렸어요. 악질이죠, 되게.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예 사는 것까지도 아니 본사도 뭐 다 외국으로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부자들이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우리나라 뭐 재산세 올리고 뭐 부유세 만들고 해도 부자들 절대 바깥으로 안 나가요. 왜냐면 외국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맞아요. 외국의 그 세금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리고 확실하게 걷고요. 예, 그래서 훨씬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 나가요.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요. 예. 예. 우린 봐주잖아요, 다. 예. 그래서 자기네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콜텍 문화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G6 콘서트라는 걸 했는데 G6가 뭐냐면 기타의 유명한 6명의 기타리스트. 예를 들면 뭐 신대철이나 아니면은 뭐 그 예전에 그 사랑과 평화의 최이철 뭐 이런 사람들 그 뭐 또 이정선 이런 유명한 기타리스트 6명을 모아서 콘서트를 한 거죠. 건국대에서. 그런데 이게 기타 공장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그 부도덕하게 해서 사람들 다 내쫓고 고통을 받게 하고 해서 문제를 일으켜 놓고 기타를 하는 걸 갖고 또 콘서트를 한다는 게 굉장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실 몰랐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재철 씨가 나중에 연주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글을 올립니다.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페이스북에. 사과드립니다. 공연 게시물을 일단 내립니다. 이분이 이제 공연 게시물을 올렸어요. 언제 했다고.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올라왔겠죠. 콜텍에 대한 사건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작에 알았다면 쉽게 공연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저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 기타리스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꺼이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또 수익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는데 호의를 느꼈습니다.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공연은 약속을 한 상황이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만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콜트 해고 노동자를 위한 후원 행사를 마련하겠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약수 하나마 작은 성의를 표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그 다음에 최이철 씨라고 사랑과 평화의 그 기타리스트인데요. 그분도 공연 전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기타리스트들은 대개 1년이면 한두 번 이상 한 무대에서 공연하게 되곤 한다. 선배 후배를 떠나서 좋아하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공연은 언제나 약간은 들뜨고 설레이기도 한다. 그런데 같이 모여 연습하는 중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다. 내가 무심했다면 그럴 것이고 어리석었다면 또 그럴 것이다. 우리가 하는 연주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이제 공연 전에 올리셨다가 공연이 끝난 후에 이제 또 글을 올리셨죠. 오랜만에 한 무대에서는 들뜬 분위기도 없었고 무대에서 애드립을 주고 받을 때 서로 나누는 웃음도 없는 무거운 공연이었습니다. 그저 자기 순서에 나가서 자기 몫을 다하고 들어와서 수고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헤어졌습니다. 처음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가족이 험한 일을 당해도 약속된 무대에는 서는 것을 철칙으로 알고 살아왔고 오늘 공연을 보러 온 또 다른 이들과의 약속은 지켰으나 무거운 마음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상처받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무대를 약속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들을 올리신 거죠. 그래서 이 좀 콜텍 회사가 좀 돈이 많은 부자가 뭐 낙타구멍 어쩌고 그 얘기도 있지만 참 부자가 좀 양심 있게 사는 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공연하느라고 힘드셨겠네요, 그분들. 그렇죠. 위에 올라가서 글쎄. 진짜 여기 딱 글에 네. 보면은 네. 자기 순서에 가서 그냥 할 목만 하고 내려오고. 하기 싫은데 한 거니까. 예. 참. 그게 예술가로 살찌십니까? 공연을 엎어버렸으면 문제가 됐나요? 엎어버렸으면 또 돈을 다 물어줘야 되겠죠. 문제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죠. 네. 아이, 심각해지죠. 참. 돈이 많아야 돼. 그래서 공연을 안 했어야 돼. 이거를 확 엎어버리고 그냥. 우리처럼 놀아? 우리 집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그냥. 그럼 배고프잖아요. 아 씁쓸하네요. 이거 진짜. 네. 이거는 진짜. 사실은 이런 일은 그 예술가들한테 계속 주어져서 이게 참 이런 상황들이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또 기획하시는 분들이.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상한 장소야.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막 어떤 데 가면 특히 막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한 앞에 막 6, 7명이 와서 자기 얘기 막 자랑하고 막 인사만 30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누울 자리를 보고 놓아야 되는 그런 지혜도 예술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변 상황 다 들여다보고 내가 가서 무대 설 자리인지 아닌지.
진짜 순수하잖아요. 아까 그래서도 네. 봤듯이 1년에 한두 번은 너무 모여서 순수하니까. 이렇게 선후배가 즐기는 자리인 줄만 알고 갔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네, 여기까지 그 박 PD의 지적질 시간이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집하려면 힘든데. 이제 시간이 돼서 또 타라의 음악을 들어보는 여강길이라는 음악인데요. 여강길은 여주에 그 남한강이 흐르죠. 남한강이 흘러서 팔당에서 모여서 북한강과 만나갖고 그 한강으로 서울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여주 사람들은 그 남한강을 여강이라고 부르죠. 지나가는 그 강을. 그런데 그 여자라는 게 무슨 여자냐면 검은말 여자예요. 여주에 가면 바위가 있는데 마암이란 바위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늘로 검은말하고 막 10마리 올라갔대요. 그래서 막 그 보통 그 자기 동네 이름을 한자로 쓸 수 있잖아요. 네. 여주는 못 씁니다. 획이 한 50개 돼요. 어려운 한자군요.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 검은말 여자인데요. 그래서 이 검은말 여에 뭐 고을 주자 써갖고 여주죠. 근데 그게 4대강 때문에 강이 완전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 됐었어요. 지난 한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여강길을 굉장히 재밌게 잘 돌아다니다가 진짜 목불인견이죠. 막 볼 수 없을 지경이 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자연 회복력에 의해서 잘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그 여강길을 다룬 음악입니다. 오늘은 김창완 작곡가 음악만 틀고 있는데요. 그 작곡은 김창완, 그리고 연주는 조율쟁이 타레입니다.
후반부에 창부 타령 선율도 좀 흘러나오고 뭐 네. 대금의 그 뭐 솔로 좋습니다. 그거 애드립이었는데 이그지 선생님이 연주하신 겁니까? 예, 후반부에 이제 한 건데 그거는 이제 작곡가가 코드만 주고 예. 예, 그냥 각자 연주자한테 이제 맡겨서 예, 좋습니다. 창부 타령을 이제 그냥 예, 즉흥으로 간 거죠. 그냥 각 악기가 가야금, 뭐 대금, 뭐 피리도 나왔나요? 예, 그렇게 뭐 즉흥으로 갔죠 뒤에가. 필이 맡기죠, 맡기니. 오늘 저희 그 노마드님이 없으니까 이게 진행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뻑뻑해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아니요, 저희 이게 한 명이 더 있어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셋이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한 분이 없으니까 좀 약간 뻑뻑하긴 하네요. 이번 시간에 또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돼. 논화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두 가지 하려고 했는데 우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유 많이 드시죠?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 우유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올 하반기에 본 건데 우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고 재밌는 제목이라서 한번 봤죠, 영상을. 그거 보고 나니까 우유를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유가 먹으면 우리는 칼슘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뭐 뼈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어왔고 그렇게 또 광고도 많이 받았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오히려 그 부작용이 훨씬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유가 어떤 거냐면 사실은 그 키를 크게 해주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냥 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애가 뚱뚱하면서 키가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 우유에 이제 그게 소젖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젖은 사실 송아지가 먹기 위해서 크는 거고, 네. 근데 송아지가 이제 그걸 먹으면 어쨌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그 커지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들이 들어있는 식품이에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커지게 하는 거죠. 점점 빨리. 네. 근데 서서히 사람은 커야 되는데 서서히 크는 게 아니라 우유를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청소년기 특히 먹게 되면 갑자기 막 이렇게 키는 크는데 그냥 키가 이렇게 쭉 크는 게 아니라 뚱뚱해지면서 크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용하는 호르몬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특히 암이 발생한 사람이 암 환자가 우유를 먹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암세포가 그냥 암세포가 커지기. 암세포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암 환자분들은 유제품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우유가 되게 좋다고만 저도 들었거든요, 그거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드름 환자 여드름 난리 납니다. 우유 먹으면. 그래서 청소년기 그 여러분들은 이게 절대로 여드름 많은 사람들은 우유 먹으면은 난리 납니다. 우유가. 그런 것도 있었네요. 예. 근데 왜 그 우유를 그렇게 장려했죠? 그런 그게 있는데. 그게 회사의 사기라는 거죠. 우유 만드는 회사들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나 그럴 때 설사를 좀 많이 했어요. 저도 우유 먹으면 네. 그게 여기 제가 말씀드릴 건데 동양인들은 이거 소화하는 효소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유 먹으면 안 돼요. 동양인들은 이 서양 사람들하고 특이한 몇몇의 부족들 빼고는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해롭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도 채식주의자들이 많은데 네. 채식주의자들의 중에 특히 우유를 안 먹는 채식주의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소화 효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알레르기 반응 생긴다고 해서. 예, 그래서 우유에는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아서 특히 뭐 이렇게 천식, 소화 당뇨, 또 귀가 아픈 중이염, 그다음에 그 아토피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우유를 먹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 아닌가요? 그 정도 막 암세포도 커지고 그런 건데. 네, 당연히 근데 정부는 가만히 있고요. 이거를 또 막 떠들어야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부러 문제를 그렇게 하진 않죠. 예. 네. 네 번째로 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뼈가 튼튼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칼슘 성분이 많아가지고. 근데 칼슘 성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좀 따져보니까 털 한 대가 1050mg
그다음에 건조 미역이 959mg. 그다음에 무시래기가 335, 건조김이 325, 무 이파리가 249, 쑥이 230, 호박잎 180, 냉이 145, 두부 126, 열무 120. 그런데 우유는 111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낮은 거죠. 칼슘 성분 자체도 낮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칼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우유에 인이 같이 들어있대요. 예. 칼슘하고 인이 같이 들어있어서 몸에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뼛속에 있는 그 칼슘 성분을 바깥으로 배출시킨다는 거예요. 뭐 최악의 식품이네. 네, 그래서 그것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5국가가 있습니다. 우유를, 유제품을.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이렇게 5개국이 전 세계에 그 유제품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네. 아, 근데 골다공증이 제일 많은 국가예요. 아,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부러지는, 제일 많이 부러지는 국가 순이에요, 이 순위. 그럼 차라리 어디 네. 그 칼슘 그런 걸 사 먹는 게 낫겠군요. 그것도 뭐 제가 뭐 확실한 방송이 아니니까 저희는 뭐 우유보다 그게 낫다. 그게 낫겠네요. 근데 아까 언급한 음식들 보면은 네. 다들 이제 해산물이나 아니면은 우리 뭐 채식 또는 뭐 전통적으로 우리 네. 전통사에서 어른들이 드셨던 나물 종류.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국악한다 하지만 뭐 이러지만은 사실상 국악을 한다 또 뭐 전통 뭐 음악을 한다 뭐 이것도 좀 넓혀가지고 그 선조들의 지혜로운 삶을 한다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둘째가 아토피여가지고 네. 아이스크림 못 먹이고 빵을 못 먹여요. 아, 밀가루도 그렇죠. 대부분의 빵에 밀가루도 이제 만든 주재료지만은 우유와 계란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빵을 못 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야 그러면은 얘는 평생 빵을 못 먹고 자라야 되느냐? 밀가루로 만든 빵인데 야 그럼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보니까는 채식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밀가루가 주 재료긴 하지만은 우유 대신에 두유를 넣습니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맛있어요. 그다음에 계란 대신에 바나나랄지 그 아토피하고는 무관한 음식 이런 것들 같이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면은 나름대로 또 맛있어요. 뭐 설탕 대신에 뭐 달짝지근 하고 싶으면 엿을 넣는달지 이런 해가지고 뭐 메이플 시럽 넣는달지 해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 남들이 먹어야 되는 거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느냐? 아니 뭐 내 나름대로 뭐 좋은 음식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유 뭐 충격적이네 이런 거. 집에 우유 하나 사놨는데. 바로 버리십시오. 근데 저는 원래 우유를 잘 안 좋아해서. 네, 우유 먹고 설사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는 안 먹었는데 요즘에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안 먹어야 되겠네. 달아서 설탕 때문에. 또 이제 초등학생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네. 급식에서 매일같이 우유가 한 팩씩 들어가거든요. 예. 그게 좀 시정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두유를 먹고 싶은 애들은 두유 먹고 네, 아니면 네. 다른 주스 먹고 싶으면 주스 먹고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학부 형님들이 네.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 안 바뀝니다. 그냥. 왜냐하면 저희 집이 옛날에 그 이장님도 했었지만 우유 대리점도 했었거든요. 네. 뭐 저희 동네만 한 게 아니라 한 5개 6개 지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나가도 학교 급식을 다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 입장이었으면은 우유 안 팔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자기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해요. 교장 선생님이야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좀 봉투도 바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이게 좀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예. 아니 합당한 근거를 대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 기업에서는. 아까 얘기한 거 그냥 대시면 되는데. 근데 그쪽 변호인단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그 동영상을 카페에 2개 정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권위 있는 의사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무슨 대학교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권위 있는 의사분들이 말씀하시고 뭐 노벨상 받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를 들고 일어서서 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맞아요. 그냥 먹는 사람 계속 먹고. 예. 그래서 이상한 거는 우리 때는 아토피라는 거 몰랐거든요. 예. 근데 요새 막 애들은 막 아토피가 막 한지 걸로 하나씩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뭐 둘 그렇죠. 중에 하나는 맞죠. 아토피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뭐가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이 뭘까 좀 빨리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오늘 저기 그 노마드님이 가셨잖아요. 자, 그래서 그 노마드 아트 뉴스를 이마의 아트 뉴스. 짜자잔짠. 네, 오늘 노마드님이 남아공에 지금 나가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공연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1월 6일 수요일 공연이고요. 네. 저희 방송이 월요일 날 거의 업로드되고 지금은 일요일인데 녹음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이고요. 방송 될 때쯤이면은 그 다다음 날이 되겠네요. 수요일 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는 공연인데요. 그 공연 타이틀은 사랑, 꿈, 기적, 희망 콘서트입니다. 여기는 그 지적 장애인 오케스트라 온누리 사랑 챔버와 그 비장애 모스틀리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그 이제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해요. 그래서 클래식 공연도 있고 이제 팝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자폐성 발달 장애 음악 하는 그 사람 음악인들의 협연도 있고요. 가수 양파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작곡가 주영은이 이날 진행을 맡게 돼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재능 기부를 해서 같이 공연이 이루어지고요. 그 어떤 희망적인 콘서트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애를 그런 특히 또 자폐 그런 쪽은 음악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많이 그런 치료도 좀 되고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그렇게 어려운 음악 아니고요. 뭐 주위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 클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양파 노래 잘하잖아요. 그래서 양파 노래도 같이 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 1999년에 그 바이올리니스트 손인경에 의해서 이제 온누리 장애의 음악 교실로 시작이 됐어요. 여기가 클래식 연주 단체인데 처음에는 지적 장애인 5명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규모가 되게 많이 커졌어요. 뭐 70명 단원 있고 40명 전문 음악인 봉사자들이 무료로 레슨과 연습 지도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예술의 전당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초청 연주도 갔었고요. 미국, 홍콩, 괌, 일본, 체코, 독일에서 초청 연주로 14년 동안 400회가 넘는 연주 활동을 펼쳐왔대요. 그래서 사실 장애를 가졌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도와주는 또 음악인들이 있고 음악 봉사자들이 있고 그래서 가면은 연주가 참 괜찮지 않을까. 거기 음악 봉사자들과 여기 단원들과 같이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무대죠. 그래서 타이틀이 사랑, 꿈, 기적, 희망 콘서트입니다. 뭐 가격대는 뭐 괜찮습니다. A석이 한 3만 원 하기 때문에 R석 10만 원. 예술의 전당 치고는 싸네요. 예. 많이 또 후원 업체도 들어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R석 10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되고 한 연주는 1시간 반 정도. 11월 6일 수요일 날 8시입니다. 콘서트홀이고요. 뭐 많이 가서 보시면은 아이들 데리고 가서 보면은 좋은 연주가 되지 않을까. 저도 시간을 내서 꼭 가보고 싶은 연주더라고요. 네. 바쁘네요 오늘. 자, 연결해서 이마의 아트 퀴즈.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네, 바쁘네요. 퀴즈 정답을 안 달아주고 계세요. 네, 뭐 그냥 계속 가야 되겠네요. 이거. 아니 요번 거 마무리 짓고 네. 네, 새 문제로 그냥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근데 퀴즈를 한 가지만 하면 어떨까요?
너무 어려웠나 봐요. 저번 네, 퀴즈가. 네. 그 저번 퀴즈가 이제 두들쟁이 탈의 3지까지 음반곡 중에 3곡. 그거는 뭐 아니 두들쟁이 탈에도 모르는데 뭘? 아니 그날 방송되는 음악만 여기 나열해도 되는데 뭐 많이 있죠. 이거는 뭐 정답이 뭐 딱 국한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이제 서울의 국악 관련 국공립 단체의 수와 이름. 그게 어렸을 것 같아요. 그 대충 힌트를 좀 드렸죠. 국립국악원이 있고요. 서초동에. 그다음에 장충동에 국립극장 내에 국립국악간현악단이 있죠. 그다음에 광화문 쪽에 가면은 세종문화회관에 서울시립국악간현악단이 있고요. 여의도에 KBS 국악간현악단. 요 네 군데가 지금 서울에 있죠.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국악기 중에 관악기 세 번째 문제가 한 세 가지만 대자 그랬잖아요. 뭐 피리, 대금, 뭐 태평소, 소금, 단소, 뭐 대피리, 뭐 그렇게 관악기가 있죠. 정답을 2주간 지금 나갔는데 하나도 안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새로 문제가 좀 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제만 나갈까요? 하나씩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개를 너무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네, 버겁고. 지금까지 정답 달아주신 분이 딱 두 분이에요. 가든어님하고 하성녀님. 선물 보내드려야 되는데 주소를 안 남겨주시더라고요. 이제 메모로 주소를 좀 보내주시라 그랬는데 방송 들으시면 이마에 쪽에 메모로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요번 주 퀴즈는 한 문제만 나가겠습니다. 아까 뭐 가야금 얘기도 나왔고 하니까 이제 가야금 관련해서 가야금에서 줄을 받치고 있는 그것의 이름은 아 쉽습니다. 쉽죠. 이게 뭐 어떤 새 발 모양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뭐 족발 뭐 네, 뭐 족발 이런 거 아주 재밌는 오답 좋습니다. 예. 요거 한 문제만 한번 나가볼게요. 예. 뭐 많이 정답 달아주시고요. 댓글에다 바로 다시는 거 아니고요. 들어오셔서 이마에 쪽으로 답을 보내주시고 댓글에 저 정답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올려주시는 센스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의 아트 퀴즈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결 소동대님 그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떠셨는지 모르게 얘기 한번 듣고 뭐 소감 같은 거. 예. 뭐 재밌네요. 뭐 이런 내용들이 예, 사람들한테 참 많이 알려지고 이런 방송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더불어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다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아이, 어수선하죠 방송이? 저희 그 청취자를 좀 늘려주시기 위해서 연관된 그 사람들한테 좀 한번 뭐 네. 홍보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목동에 여기 서동태 선생님 공간에 와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지하로 걸어 들어와서 예, 예전에 대학교 때 이런 공간 진짜 거의 많이 다녔죠. 막 막걸리 마시면서 밤새 보내고 오늘 목동에서 서동태 선생님과 함께 방송 참 좋았고요. 오늘 노마드님이 좀 안 계셔서 조금 두서없이 진행된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좋았습니다.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라디오에서 모시고 얘기하게 돼서 되게 좋았고요. 영광입니다. 뭐 앞으로도 진짜 저의 관념을 어떤 고정관념을 깨주시는 분이었어요. 저한테 배우시는 분이기도 했지만은 예, 제 음악에 있어서 어떻게 음악을 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시는 분이었고 진짜 멋지신 분 같아요. 뭐 독어를 전공했다가 신방 전공했다가 또 영어로 해서 지금은 한국 외고에 영어 선생님으로 계시고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향하는 음악 세계를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진짜 즐기면서 하는 음악 그리고 요즘 따라 좀 이렇게 음악을 이제 접어야 되나 그런 제가 이제 이렇게 공론화해서 말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 5년 후에도 이 음악을 계속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좀 진짜 즐기면서 해야 되는 음악이 되는 것 같고 그래야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10년 후는 진짜 간둬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악 간두고 다른 일 해야 되나. 저번에 이제 황지한 씨 한번 다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더 접근을 하면서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유, 저도 뭐 오늘 참 상표 놓고 이게 준비하면서 이게 오래간만에
근데 사실 뭐 지하이긴 하지만 여기가 습기는 차는군요. 네. 근데 그렇게 차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옛날에 지하에 저도 사무실을 22살 때 제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맨날 물 푸다가 끝났는데 아니 비만 오면 막 물이 막 홍수가 막 정말 내 고생을 그때 막 진짜 너무 심하게 옛날에는 뭐 날림으로도 집을 많이 지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지하실에 사무실 차렸다가 아주 그 물 푸다가 끝나서 갖고 제가 그 고생 때문에 절대 좀 지하실로 사무실 안 들어가거든요. 예, 오늘 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와주셔서 좀 감사드리고 그 마지막 곡으로 임창완 작곡가의 동해 가는 길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그 앨범 소개하고 마지막 한번 곡 해주시죠. 들어볼까요? 예. 예. 이렇게 음악 들으시면서 앨범을 어떻게 구입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또 질문해 주시는데요. 많이는 아니고 한 5-6분 질문하셨어요. 저번에. 타레.net이요. TARAE.net.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음원도 막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음반을 뭐 그냥 구입을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많이 음악 다운받아서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동해 가는 길입니다.